11월 초, 늦가을의 공기가 서늘하게 스며드는 어느 오후, 조용한 서울 외곽의 고급 주택가 한켠에서 낯익은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긴 코트를 걸치고 이삿짐 트럭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는 바로 트로트 가수 영탁이었다. 팬들은 그 장면을 믿기 힘들어했다. 몇 달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그가 갑자기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사는 단순한 주소 변경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누구도 몰랐던, 그리고 그 자신만이 견뎌온 긴 침묵의 이유가 숨어 있었다. 영탁은 2024년 말 한창 주목받던 시기에 돌연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그의 SNS는 멈췄고 방송에서조차 이름이 사라졌다. 팬들은 걱정했고 업계는 수군거렸다. 건강 문제일까, 소속사 문제, 혹시 개인적인 충돌이 있었던 건 아닐까 수많은 추측 속에서도 정작 그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10월 말, 한 통의 전화를 받은 기자는 귀를 의심했다. 영탁이 이사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요. 그 말은 곧 새로운 시작의 신호이자 잊혀졌던 이름의 귀환 예고였다. 새로 이사한 집은 도심에서 살짝 떨어진 조용한 언덕 위에 있었다. 창문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고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기타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기타는 팬들에게도 익숙한 물건이었다. 바로 영탁이 데뷔 초부터 함께했던 그의 자작곡들이 태어났던 악기였다. 이삿짐이 하나둘 정리될수록 그 방 안엔 묘한 공기가 감돌았다. 마치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듯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꺼내든 것은 바로 새로 쓴 악보 몇 장. 악보 위에는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다시 노래한다. 이번엔 누구의 이름도 아닌 내 진심으로. 그는 오래된 매니저 한 명과 함께 11월 말 컴백을 결정했다. 이번엔 타인의 곡이 아닌 100% 본인이 작사 작곡한 곡으로 돌아온다. 업계 관계자들은 리스크가 크다며 만류했지만 영탁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누가 대신 써준 가사는 부를 수 없습니다. 내가 느꼈던 것, 잃었던 것, 그리고 이제야 되찾은 것을 노래하고 싶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기자는 그 눈빛 속에서 단순한 복귀가 아닌 일종의 결심글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흘러나왔다. 사실 이번 곡은 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뒤에 감춰진 감정은 무겁고 깊었다. 며칠 뒤 기자는 우연히 녹음실에서 그의 새 노래를 미리 들을 기회를 얻었다. 첫 소절이 흘러나오자 공기는 단번에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가사 속 단어 하나하나가 절규처럼 느껴졌다. 너의 집 앞에 서 있던 그날 나를 보내던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 그 노래의 주인공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다. 그가 떠나야 했던 이유, 이사해야 했던 이유, 그리고 그 오랜 침묵의 배경, 모든 것이 이 노래 속에 담겨 있었다. 기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의 이사는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과거로부터의 탈출이었음을. 한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그가 사라졌던 건 단순히 휴식 때문이 아니었어요. 영탁 씨는 지난 1년간 굉장히 큰 상실을 겪었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까운 이를 잃었어요. 그 상실의 흔적은 아직 그의 눈빛 속에 남아 있었다. 그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래도 노래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 순간 기자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 사람은 다시 무대 위로 오르기 위해 스스로를 완전히 무너뜨린 사람이었다. 11월 말, 그는 마침내 새로운 무대에 선다. 무대 조명이 켜지고 관객의 함성이 터지는 그 순간 누군가는 그의 노래를 통해 웃을 것이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릴 것이다. 영탁의 컴백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다. 그것은 상처에서 태어난 진실의 노래, 그리고 그 자신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다. 무대 뒤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던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번엔 진짜 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무대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곳에는 더 이상 과거의 영탁이 없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노래, 새로운 삶.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한 번의 이사에서 비롯되었다. 11월 28일 오후 7시, 서울 송파구의 한 공연장은 이른 저녁부터 팬들로 가득 찼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떠올랐다.
이 노래는 진심이었던 모든 이들에게 바칩니다. 그 문장이 사라지자 조명이 꺼지고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짙은 어둠 속에서 영탁의 목소리가 울렸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 한마디에 객석은 폭발했다. 수천 명의 팬들이 눈물을 훔치며 환호했다. 그러나 영탁의 표정은 끝내 미소를 보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엔 묘한 슬픔과 결의가 동시에 스쳐갔다. 첫 곡은 바로 새 자작곡 잊혀진 편지 어쿠스틱 기타 선율 위로 그의 목소리가 낮고 깊게 흘러나왔다. 그날 너는 울지 않았지? 대신 나만 울고 있었어. 그 눈물의 이유를 이제야 알아. 가사가 스크린에 떠오르자 객석은 숨을 삼켰다. 그것은 단순한 사랑 노래가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보낸 그리고 세상에게 건넨 고백이었다. 그는 한 소절 한 소절에 온몸을 던졌다. 손끝이 떨리고 목소리가 갈라져도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조명이 비추는 그의 눈에는 분명히 눈물이 고여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객석은 조용했다. 아무도 함성을 지르지 않았다. 모두가 그 진심에 눌려 말을 이르는 듯했다. 그리고 천천히 누군가의 흐느낌이 들리기 시작했다. 공연이 끝난 직후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는 영탁 기사, 잊혀진 편지, 진실 고백으로 뒤덮였다. 기자들은 일제히 그의 무대를 예술 이상의 고백이라 평했다. 한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가 아니었다. 그는 오늘 자신의 과거를 매장하고 다시 태어났다. 그렇다. 영탁의 컴백은 화려한 조명이나 광고가 아닌 인간 영탁의 부활이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세상을 뒤흔드는 소식이 터졌다. 12월 29일 오전 한 주간지의 온라인 기사 제목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단독, 잊어진 편지의 주인공 실제 인물로 밝혀져 영탁과 깊은 인연. 기자들이 폭로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가 노래 속에서 언급한 너 그 존재는 허구가 아니었다. 그는 몇 해 전 영탁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곁을 지켜준 음악 프로듀서 겸 절친, 그리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다. 그 이름은 기사에서 익명 처리되었지만 팬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영탁이 초창기 함께 곡을 만들던 동료였고 한때 둘이 형제 같다 던 사이였다. 그 친구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사건 이후 영탁은 활동을 중단했다. 그리고 1년의 침묵 끝에 그의 이사는 사실 그 친구가 살던 동네로의 귀환이었다.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영탁이 이사한 새 집에는 그 친구의 기타가 남아 있었다. 그가 떠난 후 아무도 손대지 않는 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기타. 영탁은 그 기타를 닦아들고 노래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가 직접 한 말이다. 그 친구가 미완성으로 남긴 곡이 있었어요. 그걸 완성하고 싶었어요. 그게 이번 노래의 시작이었죠. 그 말을 전하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죽은 이를 대신해 노래하는 사람의 결의가 담겨 있었다. 컴백 이후 영탁의 팬카페는 수천 개의 댓글로 폭주했다. 이 노래를 듣고 울었어요. 그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영혼의 기록입니다. 공연 후 영탁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조금 후련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 무대를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공연장 밖에 하늘에는 희미한 별이 떠 있었다. 팬들은 그 별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가 보고 있을 거예요. 함께 노래하고 있을 거예요. 며칠 뒤 그의 유튜브 채널에 이사하는 날이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이 올라왔다. 화면에는 박스가 쌓인 집, 그리고 조용히 방 한켠에 앉아있는 영탁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가 무언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네가 남긴 방에서 내가 살아볼게. 그가 고개를 들자 카메라가 천천히 팽판하며 벽을 비췄다. 그곳엔 한 액자가 걸려 있었다. 액자 속엔 웃고 있는 두 남자의 사진 그와 그의 친구. 그 장면이 공개된 순간 댓글창은 눈물 이모티콘으로 뒤덮였다. 누군가 이렇게 썼다. 이사한 게 아니라 돌아온 거였네요. 그의 새 노래는 3일 만에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차트 순위보다 팬들의 메시지를 더 자주 읽었다. 그에게 이번 컴백은 성공이 아니라 화해에서 다리 검이라 과제니 할 준비 생님 파해의 과정이었다. 이제야 알겠어요. 왜 제가 그토록 노래를 놓을 수 없었는지. 그는 떠났지만 제 노래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음악은 그 아픔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영탁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다. 그것은 기억의 노래, 용서의 노래, 그리고 한 인간의 재탄생 기록이다.